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신사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모기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 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거나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병화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할 수 있지만은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불,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불과 같아서 반드시 연료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다 정화의 불꽃을 조금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4월, 5월에 정화가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물론 왕합니다. 촛불이 한쪽 1촉짜리 촛불이 있는 거하고 100촉짜리 촛불이 있는 거면은 당연히 100촉짜리 촛불이 더 밝고 크겠죠.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촉짜리 그것도 꺼지게 되죠. 5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촉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물론 100촉짜리 전구가 더 뜨겁고 더 밝겠지만 역시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꺼지게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인성 하나 정도, 특히나 간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원령을 얻었다, 득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고요. 그다음 4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갖다가 보강도 해야 된다.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거의 4, 5, 미월은 존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수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화도 수를 쓸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는 조후도 할 수 있지만은 정화를 보강할 수도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조후는 할 수 있지만은 보강은 화를 보강할 수는 없다. 특히나 정화는 등촉지와 촛불과 같기 때문에 임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것은 촛불을 켜놨는데, 모닥불을 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와 다르게 병화는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 개수를 써서 관사론자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화는 개수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정화가 개수를 취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무토, 기토 등이 있어서 저 개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촛불 켜놨는데 비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다르게 수를 쓸 때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건 정관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특성상 개수보다는 정화를 더 좋아하고, 개수를 쓸 때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나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 염천지절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죠. 화가 왕하면 금도 손상을 받지만 수도 손상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다수 갈이라고 해서 화가 많아서 뜨거워지면 물은 금방 고갈돼서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재성인 금,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요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는 재상관의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4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을 때 어떤 분들 일간 정화가 경금, 신금을 공격한다,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은 뭐다? 심판과 같다, 또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같다.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신하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세상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화, 일간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금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4월에 뜨거운 열기가 예를 들어서 금을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4월의 정화는 임수를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주게 되면 4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 또는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 또는 배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을 두 축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보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첫째 일간, 둘째 원령,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가 또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어볼 때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이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하고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라고 보는 것인데, 이 좋은 말로 이제 왕상휴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쇠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한난조습이라고 할 때 한은 차가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는 건조한 것, 습은 물기가 있어서 습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열, 한난조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왕세에서 유출돼서 나오는 용신법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용신치용법이 바로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대략 5가지 용신의 치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사화는 본시 음화인데 쓰는 것은 양화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하죠.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화를 살펴보게 되면 초기로 무토가 있고요. 중기로 경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 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인 사화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그 본질적 속성은 양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사화는 체음용양으로서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화가 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이냐, 그렇지 않고요. 뭐 딱히 이 4월의 정화를 용신으로 격국을 잡을 때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걸록격이 되는데, 4월은 그래서 걸록격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일간이 원령을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음금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고 혹자에 따라서는 무토가 투출하면 이걸 가지고도 격을 잡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상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걸록벽과 같이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달라서 정화는 등축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아무리 원령을 득해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 또는 지지로 인목 한 점 정도는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촛불의 전깃불이 촉수가 60촉이 아니라 100촉짜리일 100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깃불은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화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목 한 점 정도 왕하더라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4월에 정화가 왕하기 때문에 신왕하기 때문에 조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4월에 정화가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조열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임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인간지가 되지만 근데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는 왕하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화다수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인 금이 이렇게 있어서 관성을 이렇게 생해주는 재생관의 이렇게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4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임수를 용신을 취할 때 만약에 무기토 등의 식상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토는 수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가 파극이 되거나 또 임수가 또는 탁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단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4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돼 물론 기본적으로 간목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조열하기 때문에 임수, 그 다음에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경금이 필요하다. 재생관의 구조가 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개수는 임수가 없을 땐 개수를 쓰기는 하지만 정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한 수를 쓰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정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촛불을 켜놨는데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전장치, 예를 들면 진짜 개수가 천간에 있는데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개수만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는 임수와는 달리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묘목이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겠죠. 편인. 그리고 묘목이라든가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보다는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를 질식시켜서 오히려 불을 꺼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천간으로 간목 정도 있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묘목이라든가 승목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간의 을목 다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가 왕하면 승목이라도 화를 생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오히려 제거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사주가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분들이 선생님 묘목이라든가 음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이거 습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양이잖아요. 음양을 놓고 봤을 때 음은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있잖아요. 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목, 을목이 아무리 승목이라 하더라도 목화는 양이기 때문에 4월에 목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이지 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금이 있긴 있지만 역시나 이것도 수가 있었을 때 그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가 없으면 그냥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리자 화왕 금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는 것,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습토인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축토는 어떤 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이거 진토도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망할 때 수가 없을 때는 차라리 뭐 축토라든가 진토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거는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절기를 갖다가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사오음이 방압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사주가 더욱 건조해지죠. 뭐 일간 정화가 왕해지는 것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왕한 것도 통제가 가능해야지 좋은 것이지 통제가 안 되고 일간만 왕이지만 신왕모의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수가 없으면 목은 목분비할 것이고 재성인 금은 녹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이 무토가 아니고 미토가 아니라 축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금이라든가 을목 물론 이제 수목이라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있습니다. 이 경자시 경금 어디서 왔습니까? 사중에 있는 경금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니 이거는 뭐 정제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수 수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이제 건조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조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원곡 자체는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제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화가 한 점밖에 없죠. 사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었습니다. 해묘한 목이 되기 때문에 사해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축이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화가 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왕하지 못하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청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묘도 있고 인도 있고 일목도 있죠. 이거 목이 좀 어느 정도 좀 왕하다. 이것도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용도가 있겠고 계묘시는 아무리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칠사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묘시는 비추가 될 것이고요. 자, 간목이 이제 이렇게 투출되죠. 이거는 방압은 되지 않습니다. 묘진 방압, 인묘진이죠. 방압이 되려면 원령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방압은 되지 않고요. 을목은 신금이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간목의 정화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것도 사축 해금에 화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을사시, 병오시, 정기 대표적으로 병오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아니 되는 사주 생시라고 보이고 무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는 이모개미 대운을 지나면 바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여자는 일간이 좀 더 튼튼해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병호시라든가 뭐 이미시, 병호시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남명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 모군을 지나서 금수운으로 가죠. 그래도 일간이 좀 튼튼해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죠. 경자시, 신해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자, 신해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이 목화운이 좋기 때문에 목화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를 원국에서 얻기보다는 대운까지 봤을 때 이거는 수는 대운에서 얻고 일간을 좀 더 보충시켜 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